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계획들 잘들 세우고 계신가요? 러시아에서는 12월 25일이 안타깝게도 달력이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과 다름없는 날을 보낼 것 같아요. 러시아 정규의 크리스마스는요, 옛날 달력 그대로 1월 7일이거든요. 자, 그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늘 작은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서 탑 5 질문에 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요. 가장 많았던 질문이에요. 토르플. 레나쌤의 동영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토르플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또 러시아 분들께서도 또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레나쌤의 동영상만으로 한국어를 완벽하게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시작을 한 지 지금 3개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인 것 같거든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 자체가 워낙에 자신감이 좀 넘치는 성격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통역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러시아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 작년에는 좀 별로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하고 또 자신감에 넘쳐서 또 이제 막 열심히 통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였는데 올해는 나 정말 완벽해 라는 생각으로 또 자신있게 통역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가 늘고 실력이 느는 데 있어서는 정말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혹은 완벽하게 정말 내 모국어처럼 이해를 하고 구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을 좀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토르플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만으로도 토르플을 통과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게끔 저 또한 꾸준히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러시아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кто вас учил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레나쌤은 한국어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는 제 모국어라 당연히 잘하는 것 같고요. 제 1 외국어가 러시아어예요. 그러니 저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한국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러시아 분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Вы могли бы записать видео, где вы расскажете о том, как вы учи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и дать несколько советов тем, кто учит корейский, опираясь на свой опыт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쌤이 러시아어를 배울 때 그 노하우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외국어 배우는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왜? 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불만사항이 많아요. 러시아어는 문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한국어는 간단한데 한국어는 뭐 명사에서 남성, 여성, 중성도 없잖아요. 동사도 훨씬 수월하잖아요. 이런 불만사항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한국 학생들은 러시아 배울 때 이런 점들이 불만이 많지만 러시아 학생들은 반대로 한국어를 배울 때 또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한 명, 두 명, 한 개, 두 개, 한자로, 두자로, 한 그루, 두 그루 이런 단어를 배울 때도 어려움이 많고 혹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한국어의 그 말 스타일 어른끼는 존댓말을 한다거나 밑사람에게 반말하는 거 이런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배울 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설명도 불가능할 뿐더러 자꾸 짜증만 나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할 점이요. 바로 이 문화에 있어서예요. 왜 한국에서는 안 이러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래요?
이런 질문 있죠. 이런 것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노하우는요, 바로 자신있게 이야기하자. 만약에 현진을 만났다. 자신있게 가서 생각나는 거 막 뱉으세요. 실수할까봐 겁나요. 막 이러거든요. 전혀 겁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러시아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외국인이라는 것도 알고,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아직 내가 배운 단계인데 실수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잘 못해서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서투른 발음을 했다. 귀엽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막 귀엽다, 재밌다라는 생각뿐이지 막 이 사람을 뭐 이상하게 본다거나 쟤 왜 저래 하고 막 피할 대상으로 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고 나서 뱉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뱉으면 돼요. 그냥 자신 있게. 실수하면 어때?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건. 그래서 토르플을 보러 가셨을 때도요, 회화 파트에서 학생들이 회화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절대 쫄지 말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라고. 선생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절대 눈 위로 이렇게 뻗지 말고 이러면 이미 나는 생각이 안 나서 떠올리는 중입니다 라는 이제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절대 눈 돌리지 말고 선생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안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 어때요? 그러면은 안경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있잖아, 눈에 쓰는 거. 눈 나쁜 사람들이 착용하는 물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훨씬 더 언어를 잘 구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당황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만약에 또 질문을 받았어요. 작년 여름에 어디에서 뭐 휴가를 가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란 단어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거 뱉으세요.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왜냐면 토르플 시험 볼 때는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언어 구사하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프리카 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브라우다 뭐블리고 아프리키야. 브라우다. 뭐 어때? 내가 말을 잘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쵸? 자, 그럼 노하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한국 학생들하고만 몰려다닌다는 점이에요. 너무 막 지레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 한국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데 그러면 언어가 늘려야 늘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그렇다고 한국 학생들을 뭐 아예 뭐 외면하라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도 붙이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은 러시아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왜 한국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소스라치게 놀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 친구들이 우리를 쳐다도 안 본다고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서 겁을 내면서 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겁먹은 것처럼 보더라고요. 러시아 학생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또 한 매너 하거든요. 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대머리 하시고 인상이 좀 험상궂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쭈뼛쭈뼛 뒤에서 하면서 좀 그렇고 다 가까이 다가가긴 그렇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타긴 타야 되고 그리고 쭈뼛쭈뼛 하고 서 있는데 그때 마침 땡 하고 엘리베이터 도착을 하고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아저씨가 먼저 서 있었으니까 먼저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디 퍼스트 우리를 먼저 가라고 하나 보다 하고 우리가 먼저 타고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타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 안 무서우세요? 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러시아 분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배려도 많고 매너도 정말 넘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유학하시는 분들 혹은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꼭 러시아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어요. 실제 러시아에 가면 인종차별이 심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와,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만큼, 겪은 만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뉴스 보면은 스킨헤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흉흉한 소식도 종종 들리곤 하는데 러시아에서 근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저 또한 그런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외국인으로서 러시아에 살면서 뭐 밤늦게 술 마시고 이렇게 막 흥청망청 다니지 않기? 근데 이것은 어디서 살든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또 피할 날이 있다면은 히틀러 생일 혹은 뭐 군인의 날 또 러시아의 특수부대의 날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요. 그런 날들만 좀 이렇게 조심해서 피하면은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인종차별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꼬마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디스키탄! 기타야! 막 이러면서 중국 사람 아니냐고 막 이렇게 놀리기는 해요. 그런데 좀 귀엽게 놀려요. 뭔가 악의성을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아, 중국 사람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거나 뭐 손해를 봤다거나 뭐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순박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뭐 차별한다든지 뭐 내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러시아 오자마자 러시아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열성적이고요, 친구들이. 아무 말, 진짜, 프리벳 빠까, 뭐, zdravствуйте 라는 말 하나도 모르고 제가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전혀 뭐, 이렇게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막, 나는 막,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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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자기소개도 하고, 또, 친구 중에 하나는 거의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30분, 40분 넘게 막 통화를 해요.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저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이러고 듣고 있다가 그 친구 갑자기 막 웃어요. 그러면 저도 그거 따라 그냥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 하고 이렇게 막 따라 웃기 시작하면 그 친구가 너 왜 웃어? 이러고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했길래 네가 웃어? 이러면 제가 대답을 못하면은 그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열성적인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걸 크게 못 느끼고 자라서 여러분들께도 굳이 인종차별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러시아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거꾸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러시아에 산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막 마피아들이 막 총 들고 막 총을 막 난사하고 막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요라고 하면 러시아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뉴스 보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좀 있으면 전쟁 난다 그런다고 막 국회의사당에서 막 뉴스 보니까 싸움 나고 난리 났다 거기 위험한 나라로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은 좀 그렇게 세고 흉흉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이에요. 바로 이 발음에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발음이라는 건요, 사실 한 번에 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저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치지 않고 발음에 문제가 있으면 꼭 지적을 해요. 다시 고치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근데 이런 연습을 하려면 현지인들과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잘 어울리고 하면서 듣고 말을 하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고쳐줄 거고 저를. 또 한 가지 굳이 방법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러시아 영화나 드라마, 뭐 만화 영화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데 발음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서 억양이라든지 이런 발음 연습에는 그것보다 적합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